수술이 갑상선암의 표준적인 치료법인 것은 변함없는 의학적 팩트입니다. 그럼 언제 갑상선암에 고주파 치료를 적용하느냐? 오늘은 갑상선암이 재발했을 때 시행하는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상선암에도 고주파 치료를 시행합니다. 단,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고주파 치료가 가능하고 도움이 됩니다.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갑상선암은 고주파 치료보다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술받지 않은, 즉 갑상선암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분들, 특히 갑상선 미세유두암에 대해 고주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언제 갑상선암에 고주파 치료를 적용하느냐? 갑상선암을 수술받고 나서 갑상선 수술 부위 또는 주변 목 임파선에 암이 재발한 환자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받기 어려운 경우에 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많은 환자분 또는 심장과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여러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됩니다. 전신 마취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의학적 변화가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기 어렵겠죠. 고주파 치료는 국소 마취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대개 초음파 검사로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크기가 작게 발견되므로 실제 수술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발암은 신경이나 깊은 혈관 주변에 숨어있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암은 고주파로도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 부위 조직들이 들러붙게 되는 현상이 생겨 조직이 변형되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유착이라고 하는데, 유착은 재수술을 했을 때 크기가 작은 재발암을 제대로 찾아서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과 같은 주변 장기의 손상과 같이 수술 관련 합병증이 높아지고 수술을 해도 암을 충분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전신 마취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환자의 기존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 및 재발암 주변 조직의 변형이 있거나 재발암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할 때 수술로 제거해내기,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주파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재발암 상태가 고주파 치료로 치료 가능한 상태인지는 별도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술과는 다르게 국소 마취로 암이 재발한 부위 주변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암 진단을 받기 위해 미세침 흡인 검사나 총생검 같은 조직 검사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비슷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암과 혈관, 신경, 기도, 근육 등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암을 주변 조직과 떨어지도록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특수하게 제작된 얇은 고주파 치료용 바늘을 암에 삽입한 뒤에 고주파열로 종양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이때 고주파열이 암 이외에 주변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고주파 치료를 마치기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재발암 고주파 치료는 일반적인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치료에 비해 치료 전 평가도 훨씬 더 세밀하게 해야 하고 치료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정말로 숙련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암 고주파 치료는 크게 치료적인 목적과 완화적인 목적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갑상선이 재발한 상태는 환자분마다 다양합니다. 재발암의 개수가 한두 개 정도이고 크기가 1, 2cm 이하로 비교적 작은 경우에서부터 개수가 5개, 10개 등 다발적으로 많거나 암의 크기가 2, 3cm 이상 매우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암의 개수가 3개 정도 이하인 환자분들은 대개 고주파 치료를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재발한 암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고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발한 종양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를 여러 부위에 적용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지만 새롭게 또 다른 암이 금방 생겨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고주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향후에 발생하는 재발암까지도 예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암, 일반적으로 3, 4개 이상의 재발암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능한 만큼 암의 개수를 줄여주는 완화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양의 크기로 인해 주변 장기를 압박하는 등 다른 의학적 문제가 유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거나 늦춰주기 위한 완화적 목적으로 고주파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전신 상태라면 수술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의 역할이 어느 정도일지 치료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환자분께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뒤에 지금까지 경과를 지켜보신 담당 교수님께서 환자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수술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고주파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1차 의견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와 교수님이 상의를 하게 되고 환자분의 자료를 제가 모두 검토해서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해당 재발암과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꼼꼼하게 다시 살피고 혹시라도 있을 또 다른 재발암 여부까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재발암의 크기, 위치, 개수,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파악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와 재발암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지 또는 완화적인 목적으로 일부는 치료가 어려운지 이러한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주파용 전극 바늘이 종양에 잘 삽입되기 위해서는 암의 두께가 한 3mm 정도는 돼야 하므로 너무 작은 종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과를 추적하면서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 추세를 확인해서 고주파 치료를 정하기도 합니다. 종양이 쇄골 또는 흉골 안쪽이나 경정맥, 쇄골화 정맥 후방으로 매우 깊게 위치해서 초음파로 확인이 어렵거나 고주파 바늘이 종양에 충분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치료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혈관, 신경, 이렇게 기관, 연골 등 이미 주변 장기를 침범한 상태인 경우에는 종양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도 주변 장기의 재건 수술 등 여러 수술적 치료가 동반되어야 할 수 있어서 고주파 치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 전에 정말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고주파 치료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이 치료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므로 그동안 진료받았던 담당 교수님의 소견과 고주파 치료를 하기 위해 제가 평가하는 소견 모두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저에게 제출하시도록 작성하신 진료 회성서 또는 소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갑상선암 재발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갑상선암 수술 후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으셨던 초음파, CT 이런 영상 자료를 CD에 복사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진료 차트, 검사받았던 조직검사 결과지 등 의무기록지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 진료를 받으시고 저희 병원 진료를 안내받으셨다면 우선 내원하시기 전에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관련되어서 잘 치료를 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